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닌 것 같고 평소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며 바닥까지 내려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답장이 10분, 20분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 가깝게 다가오거나 감정적인 요구를 해올 때 숨이 막히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식을 한다며 연락이 두절된 3시간 동안 그녀는 핸드폰만 붙잡고 거실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가 치밀었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질린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연락을 안 한 남자친구일까요? 아니면 집착한 여자친구일까요? 사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애착 유형이 충돌하며 빚어낸 생존 본능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감정의 실체, 바로 애착 유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애착이라는 개념은 1950년대 영국의 정신분석가 존 볼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 방식,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행동 패턴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메리 에인스워스 박사는 낯선 상황 실험을 진행했죠. 엄마와 아이가 방에 있다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관찰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자마자 달려가 안기며 안정을 찾았지만 어떤 아이는 엄마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며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반응이 놀랍게도 20년, 30년 후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랑을 할 때 그대로 재현됩니다. 먼저 불안형 애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형은 상대방과의 친밀함에 매우 민감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불안형의 뇌는 타인의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편도체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원시 시대에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상대방의 기분을 빨리 파악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한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연인 관계에서 이 능력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짧은 단답 하나에도 혹시 나한테 화났나 혹은 마음이 식었나 하는 경보 시스템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불안형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항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반대로 상대의 연락을 차단하며 복수하려 하거나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반면 회피형 애착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했던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는 가짜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죠. 성인이 된 회피형은 연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자신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깊은 대화를 원하거나 감정적인 위로를 바라면 그들은 이를 의존이나 구속으로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납니다. 뇌과학적으로 회피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시스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불안 회피의 대어치라고 부릅니다. 불안형은 상대가 멀어질까봐 더 강하게 다가가고
회피형은 상대가 다가오니 더 멀리 도망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불안형은 말합니다.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을 수 있어?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회피형은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네. 너무 피곤하다. 일단 피하고 보자.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모두 만신창이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불안형의 집착은 버림받지 않으려는 절박함이며 회피형의 냉담함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 유형은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획득된 안정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불안형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지금 내 뇌의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항의 행동이 아닌 직설적인 욕구 전달을 해야 합니다. 비난 섞인 말투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늦은 상대에게 너 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우스워?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연락이 오랫동안 없으면 나는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무서워져. 바쁘더라도 짧게라도 답장해주면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 어떤가요? 전자의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후자의 말은 상대가 여러분을 돕고 싶게 만듭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대화의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피형이라면 자신이 거리를 두려는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친밀감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도망치고 싶어질 때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잠수를 타거나 입을 닫는 것은 상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타임아웃을 요청하세요.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좀 당황스럽고 숨이 차는 기분이야. 혼자 생각할 시간이 30분만 필요해. 하지만 내가 널 떠나려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명확한 기한과 함께 재연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불안형 파트너는 훨씬 평온해집니다. 서로의 애착 지도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화로운 시간에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상황에서 결핍을 느꼈는지 대화해보세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싫었어. 그래서 연락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 혹은 나는 부모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뭘 묻기만 해도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이런 대화는 상대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닌 그 사람의 아픔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해는 수용을 낳고 수용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형과 회피형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인 사람은 드뭅니다. 안정이란 파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친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의 필요에 반응하려 노력하는 엄마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대신 서로의 불안을 보듬어 주려는 충분히 노력하는 파트너가 되면 됩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 앞에서 유독 작아지고 때로는 괴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만큼 사랑받고 싶고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마세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안아줄 때 비로소 타인을 건강하게 안아줄 여유가 생깁니다. 애착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방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사랑은
결국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애썼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편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